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군가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배우자가 제일 좋은 정서 지지가 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이 기능을 안 해주면 어떡해요. 결정적으로 아내를 되게 힘들게 하죠. 아내를 힘들게 한다기보다 외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저 머릿속에도 하고 싶은 얘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입 밖에 내지는 않지. 대표적으로 사람이 사춘기의 변화. 네, 근데 그렇죠. 그에 못지않은 갱년기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남자는 잘 이해 못 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호르몬의 변화니까 저는 네. 겪어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남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별것도 아닌 일 같은데 버락 화를 내고 네. 특히나 또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네. 그리고 막 갑자기 덥다고 네. 한겨울에도 네. 밖에 나가서 확 부채질하고 있고 네. 네. 저 사람이 이상하네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사실 여성들은 젊었을 때부터 있어요. 젊어서도 있어요? 네. 그게 월근종 증후군이에요. 어... 멘스가 끝날 때쯤에는 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그때 감정적인 불안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부인들하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갱년기 때는 이게 그때는 좀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네. 회복되지 않고 길게 가는 그런 그런 여성 호르몬의 떨어짐에 의한 정서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양하고 살았는데 네. 요때쯤 되면 이군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씩씩해지죠. 이건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이제 남성화 되는 거거든요. 네. 극복이 아니라 그거는 적응해 가야죠. 남자가 적응해야 되나? 그렇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여성화돼요. 맞아요. 드라마 보고 울고 안 그러던 사람이. 네. 예. 그다음에 그 아내 들이 쫓아다니고 맞아요. 밖에 나가는 것도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거 별로 안 하고 네. 해서 사실은 차이는 있지만은 남성이나 여성이 다 변해 가는 거니까 나이 들어가서 변해가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의 변화도 사랑해 주면 되거든요. 인정해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성 갱년기가 오는 거가 네.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떨어지는 거하고 같게 봐야 돼요. 여성들이 만약 남편이 힘이 떨어지고 옛날보다 좀 욕심이 없어져, 용감한 게 없어지고 네. 좀 위축되고 이런 거 같고, 당신 이렇게 형편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가 이해하고,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있나보다 훨씬 씩씩해지고 독립적이 돼서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갱년기 아내하고 싸우지 않고 잘 좀 대처를 하려면 네. 그냥 무조건 이해하기도 좀 그렇지 않아요? 우선 이해의 마음을 갖고요. 갖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그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기대 자체가 좀 낮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동시에 그 우울을 관장하는 호르몬도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때는 오늘 우울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나이 듦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아내에 대한 이해가 그냥 아내를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만약 아내가 그때 남편이 이해해 주면은 그 이해받는 것에 따라서 정도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좋을까요? 개입보다는 아내가 원하는 게 제일 좋죠. 예, 아내가 원하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정서적인 어떤 그 불안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사실 남편을 좀 멀리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안 좋은. 또 어떤 경우는 또 남편을 굉장히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상황을 듣고 거기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여성의 출산 연령이 뒤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갱년기와 아이의 사춘기가 충돌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네.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사실 양쪽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사춘기는 사실은 자기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사춘기 때가 되면은 그 자기 주장이 세져요. 네. 자기 방향을 얘기하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사춘기 때는 사실 호르몬의 변화에 대한 불안정성보다는 자기를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
자기를 찾을 때 부모하고 좀 달라야 되거든요. 음. 근데 부모하고 다르게 하는 걸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미성숙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자꾸만 제지하고 부모를 따라오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춘기에 자녀가 있다 그러면 혹시 얘가 불안정하니까 무조건 이해하자 이게 아니라 본인 거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가 잘 몰라서 그 부모인 대처를 잘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은 그 사춘기의 자녀하고의 관계 아버지나 어머니가 좀 좋아질 수 있고 아내는 좀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아내 갱년기에서는 이거는 실제 우울이 오고 사춘기 때는 꼭 우울이 오는 건 아니에요. 우울이 오고 힘들어지는 거니까 이땐 기준이 다르죠. 사춘기는 자녀의 다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갱년기는 아내의 달라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갱년기는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사춘기. 우울감이 온 거예요. 네. 갱년기는 우울감이. 근데 우울감에서 이게 우울증으로까지 안 가려면 누군가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죠. 근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네. 아내가 힘들게 하더라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내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은 사실 갱년기가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 갱년기가 정신적인 증상은 없고 남편하고 잘 맞으면 신체적인 증상만 있어요. 왜 이렇게 더워, 땀 흘리고 이런 신체적인 갱년기 증상이 있고 정신적인 갱년기 증상은 남편하고 마음이 맞으면 안 와요. 네, 그때는. 반대로 남자들도 우울감을 느끼고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 상당히 우울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왜소해지는 것 같고 그럼요. 막 이렇게 계속 침잠되고 막 이러는데 이럴 때 아내는 어떻게 도와줘요? 아니 아내가 그런 남편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돼요. 그 사실 이제 그러거든요. 이제 남자들이 많은 경우는 남자들은 일이 없으면 본인이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부인들한테 남편이 일이 없다고 해서 남편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느 시기에 우리 다 일을 놓치거든요. 좋은 부분은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때 남성들이 이제 부인들인 경우는 이제 이런 부인들 여보 걱정하지 마. 그거 당신 그런다고 무슨 난 당신이 그래서 상관없어. 그런 태도를 취하는 여성들인 경우에는 괜찮고 근데 그런 경우에 부인들이 어떤 경우에 그러냐 남편이 힘들면서도 아내를 이해해 줄 때. 그럴 땐 그래요. 근데 그냥 본인이 힘다고 해서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아내 멀리하게 되면 부인도 협조하지 않죠. 그 부부 간에 말다툼이 있을 때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남성들이 지는 것 같아요. 덜 논리적이더라고요. 덜 논리적인 게 아니라 남성들은요, 그 부부 간에 이렇게 얘기할 때 대화는 사회적 대화하고 달라요. 정서의 대화거든요. 마음의 대화. 남자들은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남성들인 경우는 아내하고 싸움할 때 아내는 말 막 잘하는데 자기는 내가 저 말을 알았으면 내가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정도 수준이지. 그래서 말싸움에서 남자들이 여성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여성들하고 싸울 때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이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말싸움에서는 져야죠. 근데 기억 면에서 뭐 한 10년 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면 그게 대부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자꾸 얘기하면 그래서 사과를 원하면 일단 어쨌든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미안해가 아니죠. 그러면 굉장히 또 불쾌하는 거예요. 어쨌든 미안해라는 건 미안하지 않아 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기억은 다 감정이 기억의 형태로 남는 거거든요. 이것도 감정의 세계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성들은 과거 상처가 받으면은 이 상처에 대한 걸 남편한테 이해받기 전에는 계속 가요. 그 남편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너는 30년을 똑같은 거 갖고 얘기하니? 이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사과받거나 하지 않으면 여성들은 끝까지 얘기를 해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일단 이해가 중요하니까. 어떤 이해냐면 아내의 아픔에 대한 이해, 아내의 나이 듦에 대한 이해, 아내의 변화에 대한 이해. 그냥 남자들은 이해라는 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해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남자들이 이렇게 이해할 능력이 별로 그렇게 있지 않아요. 아내한테 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당신이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내가 못하면 나한테 알려줘.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아내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 남편한테 남편의 자존감을 좀 키워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는 거죠? 맞죠. 예. 자신감 키워주고 자존감 키워주고 자존감 키워주는 건 뭐 딴 거 있겠어요? 딱 한 가지죠. 칭찬해주는 거. 난 당신이 좋아. 예, 그거 하면 되죠. 그게 자신감을 주는 그렇죠. 거고. 예. 한번 정리를 하면서 중년 부부를 위해서 부부 사이 갈등을 줄이는 방안 한 3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뭐 여러 가지 있죠. 잘 들어주는 거, 상대방을 들어준다. 잘 들어주는 거. 정말 아픔이 내가 잘 이해할 수 못하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달라진 아내도 나는 사랑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렇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하나로 딱 되네요.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군가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감정은 누군가하고 내 뇌가 통하듯이 교류할 때 인간은 거기에서 안정감 있고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상대가 사실 배우자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인 경우는 그 교류의 필요성을 잘 몰라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불편하지 않고 같이 있으면 서로 좋은 것 같은 느낌. 얘기가 서로 잘 통하고 같이 뭘 하는 걸 갖다가 서로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행복이죠. 그 이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혼 이유 중 가장 많은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격 차이 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부부가 이렇게 백발 이렇게 성성한 부부가 그 저녁 무렵에 손잡고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 보면 참 좋거든요. 최고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상대를 존중하고 내 마음 잘 표현하고 이러면 돼요. 아까 이제 이혼 이유를 성격 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격 차이가 아니고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성격 차이는 있어야만 돼요. 차이는 있다. 성격 차이가 없으면 사랑을 못 느껴요. 남자 여자는 제일 다른 존재잖아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남자 여자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지 같으면 재밌겠어요? 난 나랑 똑같은 성격이 있는 여자하고 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성격이 달라야 좋은 건데 다르면은 갈등도 많지만 재미도 있고 자손이 유능한 자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비슷하면은 처음엔 충돌이 없는 듯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세상에 적응하는 능력을 많이 습득하지 못해요. 성격 차이가 많은 거는 이거는 이혼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격 차이가 많을수록 좋은데 적은 성격 차이도 조정을 못해요.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고집이 세서 그런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인간들은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격 차이를 싸우는 부부가 있다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옳아요. 근데 본인이 옳은 것만큼 부인도 옳아요. 늘 이제 성격 차이라는 거는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거든요. 이게 아니라 나도 옳고 아내도 옳다. 단 우리는 다르다. 이 다른 거를 어떻게 조종하느냐가 이게 사실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성격 차이는 절대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 차이를 조종하지 못하는 거. 다시 얘기하면 성숙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고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다. 뒤에 한 말이 더 붙어야 되는 거군요. 그럼 중년 이후에 이혼하는 분들 중에 어떤 이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거군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 이게 맞는 거군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 또는 상대의 아픔에 무심한 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아픔을 결혼 과정에서는 사실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아픔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여성들이 시집을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직 아무리 남녀 평등이 됐더라도 결혼하게 되면은 시댁에 여성이 혼자 뛰어드는 양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초기에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럴 때 여성들이 되게 힘든데 이때 남성들이 그렇게 여성들을 이해할 능력이 잘 안 돼요. 상처를 많이 주죠.
그러면 남성들이 난 잘 모르지만 상처를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인이 자기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내가 아프다라는 거가 자기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걸 듣고 자꾸 이걸 안 들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처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나이 들어까지 오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이혼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하나가 그 이혼하고 이러는데 크게 작용하는 게 외도거든요. 외도 맞죠. 상대방의 외도. 네. 이런 경우는 극복이 됩니까? 외도가 여러 형태의 외도가 있어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바람둥이들의 외도는 이거는 뭐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외도, 충동적인 외도를 하고 문제 있는 외도를 하는 사람, 습관적인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남자하고는 살 수 없죠. 근데 외도가 그럴 마음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배우자와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절망적인 출구로서의 외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아내와 관계에서 자기가 어떻게 문제를 풀지 못해서 자기가 상처받고 그걸 자기가 외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남자들하고 여성들하고 사랑의 차이가 나는 거가 한 10배쯤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정체는 섹스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뇌와 뇌의 교류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은 이래도 돼요.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 얼굴 보고, 저녁 때 들어와서 아내 보고, 아내가 밥 해준 거 가끔 먹고, 가끔 섹스하고.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여성들은 남편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몇 달을 굶긴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물 안 준 식물같이럼 여자들은 시들어져요. 그 상태의 여성들인 경우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걸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 외도를 하는 게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의 사랑의 어떤 필요성, 이거를 자기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여성들인 경우는 그 교류가, 그래서 아까 제가 뇌와 뇌라고 얘기한 거는 언어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교류가 있지 않으면 여성들인 경우는 정말 살기 힘들다. 이럴 때 여성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에 대한 걸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남성들도 외도를 하거든요. 근데 남성들도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게 아니라 사실 자기도 잘 몰라요. 잘 풀지 못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런 문제를 풀 능력이 없어가지고 관계가 안 좋은 거를 상대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그러면 아내도 이제 충돌되고 하면서 아내하고 이제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말하자면 외도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반항적인 외도.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본인이 쭉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거를 알고, 이게 아내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고 아내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하는 거는 외도를 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고, 남편이 그렇지 않고 계속 외도를 한다든지 이해가 없다든지 하면 그거는 뭐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상담하실 때 보면 그 외도의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의 외도는 바람인데 아내의 외도는 바람 이상이다. 일반적인 여성들인 경우에 외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 여성들인 경우는 남편하고의 사랑은 끝난 거예요. 끝나고,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일부 일체적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남편은 자기 남자가 아니고 바람 피는 사람이 자기 남자예요.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럼 못 돌아오겠네. 여성들은 그래서 바람이 나면 못 돌아요. 이 여성적인 뇌를 갖고 있는 여성들은. 남성적인 뇌를 갖고 있는 여성들인 경우는 남자가 비슷하니까 괜찮아요. 그건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러니까 여성적인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남편하고는 끝난 거예요. 남편하고 너무 상처받든지 이럴 때 있는 이 경우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도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도가 있어도 상담자들인 경우는 그 외도를 분석해가지고 본인들은 잘 몰라요. 제가 어떤 외도를 했는지. 그래서 보죠.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하는 그 배우자와 관계에서 복수하듯이 하는 외도는 사실 이런 외도인 경우는 보호자하고 이혼을 안 해요. 그냥 보호자가 있어야만 돼요.
이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혼한 상대를 또 뭐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 복수심인가? 자기는 나를 복수심이에요. 힘들게 했으니까. 네, 자기는 복수심이에요. 근데 이 복수심하다 실제로 부인한테 이혼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수심으로 외도하는 사람이 절대로 이혼 안 한다고 해요. 근데 뭐 이혼 안 한다고 해서 본인이 이혼 안 한다고 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우리가 볼 때는 철없이 남성들인 경우에 여자가 많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외도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외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한번 당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다 보면 호기심에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에서의 환경이 너무 못 견디겠어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복수심에서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까 얘기하는 그거에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배우자가 잘못됐든 자기가 잘못됐든 하여간 해결하지 못한 그 잘못이 있는데 이걸 배우자의 잘못으로 탓하면서 외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까 얘기한 영어로 얘기하는 영어를 해석하면 절망적인 출구로서의 외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부부 문제, 부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는 외도죠. 예. 그래서 그 직전 단계가 외로움이나 상실감 그런 게 극복이 안 되면 거기서 밖으로 이게 표출이 되는 경우가 같은데 많죠. 그럼 외로움이나 아니면 상실감 또는 열등감 집에서 느끼는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요, 원인을 규정해야죠. 그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왜 원인은 어디 있느냐? 이래 우리는요, 특히 남성들이 그러는데 남성들은 본인들이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걸 잘 몰라요. 그 여성들인 경우는 남편이 본인을 힘들게 하면 남편을 멀리 하거든요. 그럼 남편은 본인이 피해자인 줄 알아요.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의 관계, 결혼 생활에서 남성들은 상처를 적게 받아요. 사랑의 요구량이 적으니까. 조금만 사랑해도 되니까 남성들은 조금만 해도 되니까 상처를 주는데 여성들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니까 많은 경우에 여성들인 경우는 젊었을 때 남성들의 사랑을 적게 받아서 관심을 적게 받아서 교류가 적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들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남성들이 외로운 건 딴 거 아니에요. 아내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거든요. 아내가 나를 좋아하게끔 할 수 있으려면은 첫 번째, 혹시 아내가 나 때문에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준 것이 있는가, 받은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참 찾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아니, 어렵죠. 근데 어떻게, 어려운 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물어봐. 예, 알 수 없어요. 남자들이. 회피하지 말고 물어봐라. 예, 근데 남자들이 물어보면서 이런 거예요. 혹시 자기한테 진짜 불만이 있거나 비난하는 것 같으면 그거 상처받을까봐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는요, 세상의 모든 남자는 아내한테 상처 안 줄 수가 없어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줘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 안 물어보고 피하죠. 남자들은. 회피해버려. 남자들도 갈등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용기를 내서 물어봐야 되겠네. 그 당사자한테. 네.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우리 남자들이 더 그렇고 여성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꾸만 자기의 잘못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잘못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관계에서 내가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아프게 할 마음은 없었어요. 어떤 남자도 자기 아내를 마음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몰라서 아프게 하거든요. 툭 던지지. 네, 몰라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있으면 본인이 무슨 비난받거나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알려고 하지 않고 피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박사님이 워낙 방송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교육이 좀 된 것 같아. 이미 50대부터 기어서 들어가더라고. 그래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성들이 얘기하는 교류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나하고 누군가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소통이 됐든 같은 장면을 보든 여행을 같이 가든 같은 산보를 하든 뭔가를 같이 경험하든 이런 걸 여성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남성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아니 이제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죠. 쉬는 시간에도 네. 이거 교류 잘 못해요. 혼자 뭐 이렇게 유튜브 보거나 아내랑 같이 있으면은 뭔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가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불안하니까 그렇지. 혼나니까. 혼나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이제 혼이 안 나게. 나는 뭐 그냥 손 잡고 걷기만 해도 돼요. 은퇴한 다음에. 이러는데? 부인이? 예. 아니 근데 처음에 이러지만 보면 알겠지만 점점 약해져요 하면은. 여성들이 싫어할 리가 없거든. 예. 근데 그 만약에 부인이 계속 털면은 나랑 같이 있을 때 나 때문에 뭐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여성이. 오늘 이 시점부터 지금부터는 만들면 무조건 돼요. 손을 잡아. 자꾸 걷자고 해. 팽개치면. 팽개치도 그럼 다시 한 번 또 잡고. 야 이제 제가 남자예요. 이제 탁 잡았어. 탁 털쳐봐요. 그러면 내가 또 잡아. 또 털쳐. 그렇죠. 3번 돼도 또 털쳐.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물어보래요. 물어보는 거야? 물어봐야죠. 왜 나랑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니? 그러니까 더 정교하게 한다면은 네. 과거 쌓인 기억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나랑 같이 지내면서 불편한 게 뭐야?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 얘기 일단 접어놓고 요즘이라는 걸 지금 나랑 있는 게 불편한 게 지금 뭐야? 내가 일할 때 당신이 힘든 건 뭐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무슨 대답이 있을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닥부터. 네, 그러면 나중에는 두 사람이 같이 있어서 교류를 하는 거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조금씩 두 사람이 교류에 대한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걸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여성들은. 아, 인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우리 인턴 때 딱 하면 2년차 눈치 보고 오케이. 스태프쌤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이렇게 그게 돈이 걸리고 그러면 그게 되는데 돈 벌어서 갖다 주는 부인한테는 그게 잘 안 돼요. 아니, 근데 나중에 알게 되면 알겠지만 이게 남성들도 좋아해요. 나중에는 남성들이 좋아하고 실제로 아내가 이걸 안 하면은 남자 쪽에서 이걸 불편해 여겨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든 인간, 포유류 이상의 모든 동물들은 똑같아요. 교류를 하면 다 좋아해. 부부관계라든지 가족관계라면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 묻어놓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분노는 왜 있느냐? 그 좋은 관계를 좋게 만드는, 좋은 관계가 무너진 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작동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분노가 주는 메시지는 관계에 뭐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거 수정하시오. 내가 볼 땐 그거가 분노의 원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수정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분노를 가지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격한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분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걸 잘 전달을 해서 상대가 나에 대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노의 표현이 인간관계에 제일 좋겠네요. 좋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가 나면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되면 원초적인 분노 같은 거 나오거든. 죽여버리겠어. 절대 안 만나. 너 같은 건 처단돼야 돼. 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같은 편한테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적군한테 할 얘기. 적한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같은 편한테도 우리 실제 생각은 적한테 하는 것과 같은 분노를 많이 해요. 그냥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그럼. 우리가 분노를 우리 편, 우리 편. 나랑 가까이 지내야 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의 분노 표현은 요 앞에 요 두 번째 단계까지만 표현하고 1단계는 묻어놔야 되겠군요. 그럼 나중에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인간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뭐 전쟁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또 뭐 외부에 뭐 강도가 들어왔다. 이럴 때는 그걸 써야 되니까 늘 그걸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일반인들이 안 되더라도 이런 의미로 좀 많이 가봅시다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결국은 조절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분노는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고 우리한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가 이 채널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여러분들 남편이죠.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분노를 표현하실 때 조절해서 이렇게 반만 하십시오. 반만. 네. 분노의 양이 이만이면 요만큼만 표현하면 남자들이 대부분 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분노만 딱 받으면 시그널을 보고 변화를 하죠. 변하려고 노력하죠. 안 변하면 갈라 쓰세요. 선생님은 저는 그래서 그런 그 부부간의 일반적인 대화 뭐 누가 어땠다 애가 어땠다 막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나는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이 사람의 사전에는 그런 신변잡기의 얘기는 머릿속에 없고 대화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 이상하다.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방송을 하는 거 보니까 동치미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상담도 너무 잘해. 아니 그러더니 그 출연진하고 같이 전화도 와 가끔 상담하느라고. 근데 느낀 거, 아 이건 나하고 안 되는 거구나. 나하고 안 되는 건 그럼 뭘까? 나한테도 문제가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요? 네. 그건 아닐 것 왜 딴 사람하고 다 되는데 저하고 안 되겠어요? 그럼 저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가족하고 하는 관계하고 가족 이해 관계하고 달라요. 그렇죠. 예, 가족 맞아요. 관계가 사실은 가족 관계는 정말 이 정서적인 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 자식 관계, 네, 맞아요. 부부 관계 이런 걸 되게 힘들어하고 대신에 이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되게 잘해요. 대표적이거든요. 뭐 후배들한테 인기 맞아요. 좋고 네. 잘 이해하고. 근데 가족에 대한 거는 내가 볼 때 모르겠어요. 난 그 원가족에 대한 걸 많이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편하지 않는 사람이 네. 아닌가. 뭐 편한데. 자기가 편한 거야. 안 편한 자기만 거죠. 상대방을 대할 때 안 편한 애들도 거지. 안 편해, 안 애들도 안 편해했지. 그래? 아빠 어려워했지. 힘든 그냥 거 아들한테만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부인한테도 그래. 부인한테 그건 네 문제야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한 거. 예를 들어서 아팠어. 그러면 네가 관리 못해서 그래. 그건 네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게 다 뭐냐면 본인이.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내가 맞아. 자기라면 그걸 해. 근데 아내는 안 했어. 맞아요. 그럼 본인 기준에 안 되면 혼내요. 그 뭐냐면 다 혼내지는 않은데 네. 네 문제니까 네가 해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내지는 않아요. 근데 아팠을 때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그거는 저는 부부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아플 때 저는. 근데 본인이 아프면 진짜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우리는 계속 강하게 살 수는 없거든요. 어느 순간에 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때 얘기하신 것 것처럼 이때 배우자가 제일 좋은 네, 맞아요. 정서 지지가 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이 기능 안 해주면 어떡해요? 아주 어려운 케이스예요, 자기가. 어렵죠. 이 남자가 어려운 건 어려운 뭐냐면 케이스예요. 아니 잘난 남자고 괜찮은 남자거든. 네,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또. 좋은 점이 많아요. 네, 아주 많아요. 외모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로. 성격적으로 좋은 점이 많이 네, 있으니까.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내를 되게 힘들게 하죠. 아내를 힘들게 한다기보다 외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예. 거죠. 딴 거는 뭐 아유 일하고 이런 거 너무 잘해요. 말하면 척척척척 너무 잘해요. 그러면 예, 정서를 진짜요.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를 하려면 뭐냐면 내 기준을 두지 말고 기준을 상대한테 둬야 돼요. 아프다 그러면 나는 그 아픔을 이해 못하지만 아플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저 머릿속에도 하고 싶은 얘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부인한테 서운한 거, 자식들한테 서운한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입 밖에 내지는 않지. 표현할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이제 자녀 수명을 거꾸로 계산해요. 80. 운 좋으면 15년, 운 나쁘면 10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그 세월만 큰일 없이 지나가면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혼자서. 어찌 됐건. 네. 집안에 큰일이 없으면 좋고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이라는 게 뭐 각각 조금씩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서운한 거를 말을 하질 않아요. 왜? 그거 무슨 말이죠? 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외로운 사람이 있는 것이 그런 것에 과거에 행복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힘든 부분에 대한 거를 누군가가 알아줘가지고 느끼는 행복감 이런 거가. 근데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 제일 큰 게 뭘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 사랑의 제일 큰 게 행복이 제일 큰 게 사랑이에요. 아, 네.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나 이외에 누군가하고 교류거든요. 그 교류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사랑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아픔을 누가 이해해 주는 거. 힘든 걸 누가 알아주는 맞아요. 것만큼 큰 건 없거든요. 근데 함생이 여태까지 보면은 삶이 너무가 어려움이 없었어. 물론 뭐 있었겠지. 아니요, 그게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행복은 무사고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고 난 다음에 뭐 누가 위로해줬다. 아니요, 안 아픈 게 최고예요. 아, 사고가 그러니까 났는데 그렇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삶 자체에 대한 행복의 기준이 저는 사고가 없이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함생의 경우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가 있거든. 근데 그 뭐랄까 인간 자체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의 의미라든지 인간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것이 딱 있어. 아, 무사고는 좋죠. 근데 지금 본인 얘기하지만 앞으로의 삶은 뭐냐면 다 사고야. 나이 들어가는 거는 다 여태까지는 다 괜찮았어. 65세 내가 볼 때 70까지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부부가 서로 여유 있는 부분에서 상대히 힘든 걸 알아주는 거하고 그냥 항상 같이 좀 생각하면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거하고 글쎄 난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아, 굉장히 차이 나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인간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결국 무슨 생명체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우리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일 거예요. 생명 끊어지는 걸 거고 그 직전 단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난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에 대한 제일 중요한 관계는 가족일 것이고 가족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일 것이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내 상황을 알아준다는 거, 내가 어디가 되게 힘든데 그거를 알고 뭐 해결까지는 안 해준다 하더라도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의미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일찍 죽어요. 진짜로 생명이 단축돼요. 그거는. 자, 65세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도 부부가 건강한 부부 아니에요? 이런 정도면? 아, 그럼요. 지금 이 정도면 그런데 난 그런다고 생각해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남자들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거가 여성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들이 정서적인 부분이 이제 커져가서 많이 그러잖아요. 남자들 이제 나이 들어가면 드라마도 보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남녀가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약해지기도 하고 사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 든 부부들인 경우에는 진짜 부부 사이가 삶의 어느 영역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툼보다 배우자의 어떤 약함, 힘든 그 부분을 좀 알려고 해서 들게 되면은 그러면 특히 남자가 아내들을 해주면 여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이해받으면 한 5배를 해줘요. 여성들, 남자한테. 그 남성들이 굉장히 이익이 되니까 지금 65세 남자들이 부인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좀 알려고 노력해서 하면은 본인들은 5배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